네, 안녕하세요. 전 다운수학 목동관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김대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다가오는 3월부터 개강하는 제가 맡은 강서구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규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고요. 근데 그냥 단순히 저희 반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설명만 드리기보다는 그에 앞서서 사실 강서구 1학년 이번에 입학하는 친구들이라면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되게 걱정이 많을 거예요. 강서구 수학 잘하는 학교, 수학 어려운 학교, 공부 잘하는 학교, 이렇게 생각을 누구나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 근처에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라면 거기에 내가 뛰어들어서 내신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 벌써부터 약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할 텐데 그 불편을 조금 해소해 드리고자 제가 강서구 수학이 왜 어려운지 그 특징들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고 그 어려운 거에 맞춰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해야 내신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저희 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강서구 내신 시험이 어려운 건 다들 알 거예요. 근데 단순히 어렵다기보다는 그 근처 학교들과 대비되는 특징 딱 한 가지 있죠. 시험이 70분이다. 그러니까 내신 시험이 70분이에요, 강서구는. 그럼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은 문제 수가 엄청 많나? 근데 그건 또 아니에요. 이번 1학년, 작년이죠. 작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예로 들면 객관식이 21, 서술형이 3문제 나와서 총 24문제가 나왔어요. 사실 24문제면 다른 50분 시험 치는 학교들도 그 정도 문제 수를 내거든요. 22~23문제? 4문제까지 가는 학교들도 분명히 있고. 그러면 시간은 다른 50분 치는 학교들하고 20분이나 차이가 나는데 문제 수는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럼 또 할 수 있는 생각이 문제가 엄청 어렵겠구나. 근데 그것도 틀린 얘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왜 틀린 얘기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자,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더럽다는 게 맞는 표현일 겁니다. 문제가 더러워요, 되게. 계산 과정이 복잡하고 답을 구해내는 과정도 당연히 복잡하고 사실 문제가 뭘 말하고 있는지 해석하기조차도 약간 더럽게 꼬아놓은 문제들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 보기도 되게 더럽게 구성을 해둬요. 답을 선지를 고를 때도. 예를 들면 사실 그동안 중학교 때 풀어봤던 일반적인 시험 문제들에서 나오는 형태는 가령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보기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하고 보기에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선지가 하나씩 있어요. 그럼 1번 답 기역, 2번 니은, 3번 기역, 디귿, 4번 니은, 디귿, 5번 기역, 니은, 디귿. 이게 사실 이 문제 유형에 대한 올바른 일반적인 선지 구성이죠. 근데 강서구는 그렇게 구성을 하지 않고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자, 보기 중 옳은 것을 개수를 고르시오 해서 보기를 한 5개를 줘요. 1번 0개, 2번 1개, 3번 2개, 4번 4개, 5번 5개. 이런 식으로 문제를 구성을 합니다. 이런 문제 구성이 사실 학생들한테 되게 불편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라도 생각을 잘못했다면 그 생각을 잘못한 답도 보기에 무조건 있기 마련이죠. 사실 아까 얘기 드렸던 다른 일반적인 학교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 기역, 니은, 디귿 그 유형들은 사실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죠. 기억을 보고 기억이 맞다 틀리다가 확실히 내가 파악을 하면 그러면 기억이 맞아? 그러면 보기에서 기억이 없는 것들은 다 지워버리죠. 그런 식으로 답을 좁혀 나갈 수 있는데 사실 제가 뒤에 말씀드렸던 강서구 시험 문제 유형에 그걸 적용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강서구 시험 문제는 내가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어떻게 실수를 해도 그 실수를 한 답이 보기에 무조건 있죠. 그 실수를 했다면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 유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더러운 문제들이 덜어 숨어 있고 그리고 계산도 엄청 더러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산이 굳이 그냥 함수식을 이렇게 깔끔하게 줘도 될 텐데 그걸 한 번 더 묶어서 제곱을 시키고 다시 나누기를 하고 더하기 빼기를 해서 이상한 모양으로 만들어뒀어요. 학생들이 난생 처음 보는 모양으로. 근데 그걸 그냥 막상 풀어보면 전개를 해보면 우리가 아는 모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이제 시험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게끔 문제를 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시간이 왜 부족하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실수를 해도 답이 보기에 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실수를 안 하려고 좀 더 신중을 가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유형, 계산 과정이 복잡하다. 쓸데없는 계산 과정을 넣어뒀어요. 그럼 그 계산 과정을 풀어나가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질 거고, 그 과정에서 또 실수를 한다면 학생들 사실 계산 잘 못하죠. 못하는 학생들 많죠. 그 계산 못하는 학생들이라면 더 시간이 부족하겠죠. 계산을 좀 더 열심히 하고 한 번 더 검산을 해보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근데 그러다 보면 사실 70분에 24문제, 5문제 정도? 시간 부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일반적인 문제들이라면. 그러나 이런 실수 유발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문제 유형, 강속어의 유형이라면 70분이라는 시간이 분명히 부족하다는 게 강속어 내신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수는 다른 학교들과 비슷한데 난이도가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들이 더럽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학생들로 하여금 실수를 유발한다. 학생들이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시간을 좀 더 쏟을 수밖에 없다가 핵심입니다. 근데 시간을 좀 더 쏟다 보면 시간이 분명 부족할 텐데, 시간이 부족하면 안 되는 게, 자, 객관식이 21문제가 쭉 나오고 마지막에 보통 서술형 문제가 있죠. 그건 강속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마지막에 있는 서술형 3, 4문제가 강속어는 되게 쉽게 나옵니다. 항상. 되게 쉽게 출제가 되는데 그럼 점수 배점도 낮을까요? 그건 아니죠. 저번 기말고사 서술형 3문제가 하나가 8점씩이었어요. 8점. 그럼 8, 8, 8, 24점인데 되게 쉬워요. 그냥 시간만 조금 있다면, 풀이만 쓴다면 누구나 8점을 받을 수 있는 문제들인데, 객관식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더러운 문제들을 그렇게 열심히 풀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서 서술형을 못 건드리는 일이 종종 발생을 해요. 실제로 작년에 저희 반에 있는 학생들도 처음에는 서술형까지 가기 전에 시험이 끝났다라고 얘기한 학생들도 대부분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제 강속어 학생들이라면 특히 시험에 있어서 시간 관리를 얼마나 잘 하는지가 내신 등급이 왔다 갔다, 되게 왔다 갔다 하는 폭이 클 겁니다.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학생이라면. 그래서 시간 관리가 되게 중점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강속어 내신 특징들을 바탕으로요, 어려운 이유, 더럽고 계산이 많고 시간이 부족하고 실수를 유발하고 그러다 보면 서술형 풀 시간이 없고, 이해되셨죠? 3가지 특징, 큰 특징. 문제가 더럽고 계산이 더럽다.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하면 서술형을 못 푼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3월부터 맡게 되는 개강을 하는 강속어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한 반에서는 제일 집중적으로 할 게 문제풀이입니다. 근데 문제풀이에 앞서서 개념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핵심 개념만 빠르게 복습을 한 뒤에 저는 뭐 중상 난이도의 문제풀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난이도도 높은 문제들을 많이 풀어볼 건데, 난이도도 높으면서 강속어 내신에 나올 법한, 그러면 유형이 더러운, 계산 과정이 많은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볼 생각이에요.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빠르고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습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사실 강속어반이, 제가 진행하는 강속어반이 다른 반들과 가장 차별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거는 매 수업 시작할 때마다 실전 대비 테스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실전 대비 테스트.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신 대비반이니까 내신의 그 시험 포맷에 맞춘 테스트를 매번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아마 매 시간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강속어 시험 포맷에 맞춘이니까 시간도 70분을 가급적이면 다 쓰려고 노력을 할 거고, 시험 유형이나 난이도도 강속어 시험 내신 제가 몇 년도 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쭉 분석을 해서 제가 직접 시험지를 구성을 할 겁니다. 내신 기출에 나왔던 문제들도 다 넣어둘 거고, 괜찮은 문제들은 특히 변형을 시켜서 또 넣어둘 거고, 매번 테스트지를 제가 직접 만들면서 조금이라도 강속어 시험 포맷하고 비슷하게 만들도록 노력을 한 시험지를 직접 풀어보는 시간을 하루에 한 번씩은 가질 거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간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특히 내신 시험을 잘 치려면 그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법은 사실 시험을 여러 번 쳐보는 거예요. 물론 사실 학원에서 치는 시험이 진짜 학교에서 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생들 30명 앉혀놓고 선생님이 관리를 하시고 감독을 하시고 막 시험 범위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 긴장감과 압박감 속에서 70분 시간 딱 재고 주어진 문제 23, 4문제를 풀어보는 거에 비하면 사실 학원에서의 압박감은 그거보단 덜 하겠죠. 근데 그런 학원 시험에서조차 70분 내에 24문제, 3문제 다 풀어내지 못한다면 학교 시험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못 풀 확률이 훨씬 크죠. 그래서 저는 그 시험이라는 거가 주는 긴장감과 압박감에서
조금 벗어나고자, 거기에 좀 익숙해지고자 저는 실전 대비 테스트를 매 시간 진행을 할 겁니다. 진행을 하면서 사실 또 도움이 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강속어는 서술형을 얼마나 많이 풀었는지가 중요하다. 잘 푸는지가. 그러면 학생들이 처음부터 서술형 풀면 안 돼요 하고 푸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무조건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모든 학생들이. 학생들 개개인별로 다 특징이 다르고 특성이 다르고 문제 푸는 속도도 다르고 문제 푸는 전략도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 개개인별로 시험에 대한 전략을 다르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매번 실전 대비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이 풀어놓은 시험지를 쭉 보면서 아, 너는 서술형을 먼저 푸는 게 낫겠구나. 아, 너는 객관식을 좀 풀다가 서술형을 넘어가는 게 낫겠구나. 중간에. 아니면 너는 그냥 순서대로 쭉 푸는 게 낫겠구나. 이런 걸 제가 파악을 하고 코멘트를 해주려고 제가 실전 대비 테스트를 매번 진행을 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저희 강서고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도 매번 시험 진행했는데 그걸 파악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시험 한두 번 쳐보면 될 것 같지만 학생들도 매번 컨디션이 다르고 매번 집중도도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의 보편적인 특성을 파악하려면 한두 달은 시험을 그렇게 쭉 쳐봐야 그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걸 위해서라도 각각의 올바른 시험 전략을 세워주기 위해서 실전 대비 테스트를 진행을 한다.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낸 능력을 개발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강서고 내신의 특징, 그 특징들을 공략하고자 수업 구성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런 수업이 언제 개강을 하느냐? 당장 3월 3일 목요일부터 개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수업이 주 2회인데 목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밤 시간대죠. 그 다음에 나머지 1회는 일요일 오후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이렇게 주 2회 수업이 구성이 되는데 이제 목요일은 학생들이 학교를 가는 날이다 보니까 클리닉을 따로 잡기가 힘들어서 가급적 일요일에 클리닉을 꼭 필수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뭐 일요일은 수업 시간 되게 좋아요. 오후니까 아침에 클리닉 올 친구들은 아침에 오셔도 되고 저녁에 수업 마치고 저녁 먹고 클리닉 하고 싶은 친구들은 수업 마치고 클리닉을 하고 가도 되고 저는 아침에도 밤에도 학원에 있을 거기 때문에 학생들 클리닉 시간은 학생들 개개인 스케줄에 맞춰서 구성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클리닉 시간이 뭐 어떤 시간인지 뭘 하는 시간인지는 제가 뒤에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전반적인 수업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테스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 수업에서 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애예요. 실전 대비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낸 능력을 개발하는 게 제 수업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테스트가 진행이 될 건데 이제 테스트가 어떻게 진행되냐? 복수 테스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지 제가 직접 만들고요. 그 안에 내신 기출들 넣어가 있을 거고 모의고사 기출들도 들어가 있을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풀이 전략을 세워주고자 개인별 오답 관리를 좀 자세하게 들어갈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 오답 관리를 수업 시간에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업은 4시간이고 시험까지 보고 나면 실질적인 개념을 나갈 수 있는 시간은 3시간인데 그 시간 안에 오답 관리까지 한다? 그거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오답 관리를 클리닉 시간에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학생들 풀어놓은 걸 보고 왜 맞았는지, 왜 틀렸는지 학생들하고 이야기해보고 풀이 전략을 세우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에 대해서도 제가 좀 할 말이 있는데 제 과제는 크게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직접 만드는 워크북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시중 문제집이 또 나갈 거고요. 세 번째, 오답 워크북이라는 게 또 새로 나갈 거예요. 제일 처음으로 나가는 워크북은 제가 이제 강서고 학생들이 풀어볼 법한 문제들을 제가 여기저기서 끌어와서 편집을 해둔 제 개인적인 워크북이에요. 나가는. 그 안에는 뭐 여기저기 문제집에서 좋은 문제들 당연히 들어있을 거고요. 근처 내신 기출 좋은 문제들 당연히 들어있을 거고요. 그거에 대한 변형 문제들 들어있을 거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 중에서도 꼭 풀어봐야 되는 문제들은 당연히 넣어둘 겁니다. 그런 이제 워크북을 직접 만들다 보면 문제의 양을 어마어마하게 늘리기는 힘들어요. 워크북은 문제의 질을 챙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문제의 질만 챙기면 안 되죠. 사실 수학에서는 절대적인 문제풀이 양이 중요한데 그 문제풀이 양을 위해서 시중 문제집을 설정을 해서 아마 뭐 시험 한 번당 그 전까지 최소 2권은 끝낼 수 있도록 시중 문제집을 설정을 해서 과제로 또 나갈 거고요. 이렇게 2단계가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 3단계 오답 워크북이 뭐냐면 제가 제 개인 워크북에서 나갔던 문제들 중에 학생들 틀린 거 개개인별로 다 다르겠죠. 그래서 오답 워크북은 개개인별로 다 다른 책이 나갈 거예요.
학생들 틀린 문제를 짜집기 해놓은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워크북에서 틀린 문제, 시중 문제집에서 틀린 문제, 우리 수업 시간에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 많이 틀린 문제, 테스트에서 많이 틀렸던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들 중에서 절대 틀려서는 안 될 문제, 틀린 문제, 그런 게 모두 들어있는 오답 워크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이 오답 워크북을 만드는 게 사실 개개인별로 다 다른 문제들을 엮어주다 보니까 되게 오래 걸리는데 고된 작업인데, 학생들이,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거든요. 가끔 뭐 수업 어떠니? 뭐 과제 어떠니? 하면 학생들이 호응이 제일 좋은 게 이 오답 워크북이에요. 아, 오답 워크북 풀어보면서 틀린 거 절대 안 틀리게 됐고 내가 어떤 걸 실수를 하는지 알게 됐다.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 성적 오르는데 되게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항상 들었어서 좀 고된 작업이지만 오답 워크북은 꼭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클리닉인데요. 클리닉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리닉 시간은 일요일 수업 전후가 될 것 같고요. 학생들 개개인별로 스케줄 제가 최대한 맞춰줄 거예요. 학생들 되는 시간에. 개개인별로 클리닉 시간에 오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지 오답하시고 과제 하면서 모르는 거 있었던 거 질문하시고 수업 시간에 이해 안 됐던 거 수업 시간에 못 물어봤다 그 시간에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클리닉 시간은 내가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나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뭐 더 이상 채울 게 없는데요 하면 당연히 제가 문제 풀 거 더 많이 줄 겁니다. 더 많이 주고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쪽지 시험도 가끔 친다고 보시면 되고요. 클리닉 시간에는 주로 질문을 하면서 내가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 넣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클리닉은 가급적 꼭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적인 부분인데요. 관리는 뭐 당연히 테스트를 쳤다? 학생의 점수가 이 정도다. 우리 반 평균은 이 정도고 최고점은 이 정도인데 학생의 점수가 이 정도다. 성과가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는지 궁금하실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집으로 안내 문자가 나갈 거고요. 그리고 과제도 검사를 했으면 아,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다. 이번 과제 완성도가 이 정도다. 그래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 이런 부분이 안내 문자로 당연히 나갈 거고요. 그리고 클리닉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 애는 클리닉 나간다고 나갔는데 잘하고 있는 건지 많이들 궁금해 하셔서 클리닉에 왔으면 왔다고 문자 나갈 거고요. 안 왔으면 아직 안 왔다고 문자 나갈 거고, 클리닉에 와서 이제 집에 갔으면 아, 이제 집에 귀가를 했습니다 라고도 아마 문자가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사실 제가 학원 강사하면서 이렇게 항상 문자로 소통을 하다 보면 좀 생기는 애로사항이, 제가 수업이 끝난 밤이거든요. 밤에 문자를 보내는 걸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문자 연락이 불편하시다면 뭐 언제든 저한테 전화를 거셔서, 전화 상담은 24시간 가능하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전화 상담은 뭐 언제든 불편해하지 마시고 항상 저는 반기고 있다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당장 3월에 시작하는 저희 강서고 1학년 반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고요. 그 소개에 앞서서 말씀드린 강서고 내신 특징들 있죠. 그거에 연결 지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드린 거 다시 한번 기억을 꼭 해주시면서 그러면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수업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